올 8월에 저희 아버지가 큰 사고가 나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이 있었는데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아주 강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고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 중인데 아버지를 심히 걱정하고 있었을 그 당시 당황스러운 꿈을 꿨어요. 자, 이제 꿈 얘기를 하셨네. 자, 그 꿈에 어떤 노년의 남성이 저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음, 음, 이 질문을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표현하실 게 있으신가요? 음. 자, 그런 당시에 그런 꿈을 꾼 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꿈도 자연스럽고 그 마음도 자연스러워요. 중요한 거는 그 느낀 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런 뭔가를 전해줄 수 있고 덜 표현하면 내가 무슨 뭐 무당이 아니니까 표현한 만큼 전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꿈이 나온 건지 궁금해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금욕적 계율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죄책감 이런 부분, 이 심판 이런 부분에 또 적지 않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시돼서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게 되게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울 것이 느낌이 받았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아버지를 제발 부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음, 요 표현에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는 넘기셨는데 이제 재활치료가 성공할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걱정 상태다. 이것도 여기에도 열쇠가 있어요. 미라이님은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에 프로이드 입문하고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차근히 음미하면은 아마 그 당황스러움에 대해서 좀 덜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음. 저는 아빠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과 마무리도 못하고 떠나시면 너무 슬플 것 같고 마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떠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이 마음 잘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의식은 평상시에는 좀 잠잠해요. 인간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잠잠해요. 그러다가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가령 일상의 어떤 삶의 리듬이 확 바뀔 때, 또는 큰 일을 겪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무의식이 건드려져요.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존재는 의식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인 동시에 사실은 또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령 아버지는 의식의 아버지인 동시에 무의식의 아버지도 있는 거죠. 무의식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주로 오디푸스 강의를 들으셨다면 태어나서 오디푸스 시기까지 주로 오디푸스 시기에 아버지와 연관된 그 어떤 감정 또는 아이의 생각, 환상 이런 것이 어른이 갖고 있는 사고하고는 되게 다른 그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는 내담자 중에 이제 절반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몇십 년 경력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무의식과 연관된 그 부분은 그분이 심리학 공부할 때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30, 40, 50, 60, 70이 돼도 남아있어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죠. 건드려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아이 때 감정과 사고가 의식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비도덕적이고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이의 눈으로 보면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낀 감정일 뿐이에요. 도덕 의식이 발달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감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제 도덕 의식을 갖게 되면 도덕의 눈으로 보면 유치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꿈, 그거는 내면의 무의식에 잠든 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런 꿈이 나왔을까? 이거는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미라이 님이 중년쯤 됐다고 이제 짐작을 해볼게요. 중년의 나이에 의식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나가 그 꿈을 통해서 이 현실 위태로운 상황에서 뭔가를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또는 이렇게 버텨낼 만한 뭔가를 해낸 거예요. 그 안에서. 크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내가 전해드릴게요. 하나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를 만족시켜야만 이 고통에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의 만족과 연관된 부분도 들어있긴 해요. 그리고 본능의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꿈을 꾼 봉자의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미라이님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했었는지도 오디푸스 강의를 통해서 느꼈어요 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게 아이 때 그 감정이 살아있는 분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중년이라도. 꿈은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꿈의 의미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는가 다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진짜 세상을 어떻게 어찌 아버지 운명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노인이 성적으로 자신을 자극하는 그런 꿈을 꿨다. 이거는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능동과 수동을. 내가 그 노인한테 적극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본래 꿈사고는.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뭘까? 잘 음미를 해보세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과목을 안 들었다 그러면 또 달라져요, 얘기가. 근데 오디푸스 컴플렉스 나름대로 그걸 수강을 하시면서 뭔가 곱씹은 면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이해를 하라고. 이게 프로이드 선생의 지침이에요.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꿈을 이해할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까? 음, 음, 음. 잘 알아들으셨네. 나중의 것이 그게 난간에 대한 프로블렘 솔빙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네, 좋아요. 표현도 잘하셨고, 잘 알아들으셨어. 오케이. 이렇게 절실한 게 그 큰일에서 안에서 나오는 절실한 감정, 그건 무의식의 감정이고, 무의식의 감정이 짙을 때 꿈에서 꿈으로 꾸어진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인생의 정신의 좋은 순환 사인이에요. 아주 좋은 사인. 정신분석 상황에서 아까 같은 꿈을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깊고 좋은 아주 짙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내면에 새로 접촉하는 무의식의 뭔가가 이렇게 통합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새 내가 꿈 분석 이것만 강의하느라고 정신이 다 글로 쏠려 있어서 이 꿈 분석 하나로 인간의 다양한 어떤 무의식 유형들을 다 접촉할 수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상담사들이 정신분석적 꿈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위상이 국제에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요. 국제적으로. 미나이 님도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 그 꿈에서 상담서 과정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